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핵심 정책 중심으로 또 갖고 왔고 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만 신정부의 이 과제죠, 지상 과제, 뭐 어쩌면 탄생의 이유일 수도 있는 바로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된 수혜주 갖고 왔으니까 또 잘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갖고 있는 종목들 한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유한 종목들을 이렇게 보면 어쨌든 화성산업이 오늘 좀 조정입니다만은 추가적인 상승이 뭐 나올 것이다라고 보고요. 워낙 이 종목이 M&A 이슈를 포함해서 지분 경쟁 이슈가 있기 때문에 뭐 가다가 서다가 하면서 계속해서 이슈 지속되면서 갈 거고 또 자사주 매입이 있기 때문에 아무튼 기대감이 좀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외에 또 종목을 보면 대동이라는 종목이 지금 들어 있는데요. 이 대동이라는 종목을 이렇게 보면 사실 뭐 올 듯 말 듯 한다라고 여러분 최근 들어서 움직임을 보면 생각할 수 있지만 정고점을 이제 넘어간 다음에 잠깐 쉬는 그런 자리고요. 이제부터 가게 되면 또 속도감 있게 움직일 거예요. 한 3일 쉬었기 때문에 조만간에 신고가가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글로벌 식량 사정과 관련돼서 이제 농기계의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 농기계가 상당히 효율적이고 또 중소형 농기계 쪽에서는 세계적인 강자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호주나 미주 이런 쪽에서 농기계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또 수출 기대감도 훨씬 더 큰 그런 상태라 신고가 행진은 계속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와 관련해서 당장 끝나는 것은 아니라서 일부 이것이 이제 전쟁으로 인한 사실 주가 하락이나 이런 부분은 글로벌 지수를 보면 대부분 다 전쟁 이전 상황보다 높은 가격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뭐 상황들은 뭐 주가에 다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종목별로 섹터별로 소위 이 러시아 전쟁의 여파가 또 계속 수혜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섹터와 그렇지 않은 섹터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뭐 식량이라든지 원자재 시장 이런 쪽은 계속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대동은 식량 가격 급등과 관련된 그런 수혜주다 앞으로도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제가 뭐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종목 5,370원 현재 기록하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바로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는 사실 뭐 여러분들 아시는 예전에 동양 시멘트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삼척에 있는 시멘트 회사이고요. 어쨌든 뭐 이 회사가 사실 이 삼표로 이제 넘어감에 따라서 과거에 동양시멘트는 이제 동양그룹에 소속이 되는데 동양그룹이 이제 구조조정이 되는 그런 바람에 잘 못 갔던 종목인데요. 그게 구조조정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삼표로 넘어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게 되는 그런 자리에 와 있고요. 이 종목도 이제 구조조정을 꾸준히 하면서 일단 흑자 전환이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뭐 아파트를 짓게 되면 시멘트 아파트를 뭐 흙집으로 만들지는 않을 거예요. 당연히 콘크리트와 시멘트, 철근 뭐 이런 것들, 빔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서 또 강력하게 만들게 되고 당연히 250만 채를 공급하게 되면 관련 시멘트 수요도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원자재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석유 또 전기 그리고 또 여러 가지로 뭐 시멘트에 들어가는 원자재들의 어떤 가격도 상승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 시멘트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뭐 과점 시장이기 때문에 자유 경쟁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 시멘트 가격을 책정을 해서 올려버리게 되면 그냥 그대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삼표 시멘트는 앞으로도 이제 시멘트 가격 인상에 대한 그런 수혜도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과 관련해서 주택 정책이 아무래도 또 이 신 정부의 어떤 주택 공급 정책의 의지라든지 지금 진행하는 어떤 에너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서 관련 진행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는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자 준비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삼표 시멘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에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수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했는데요.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연기됐던 법무부 인수위 업무 보고도 있지만은 부동산 TF 보고가 이 회의가 30일 날 열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내일이죠. 내일 열리게 되는 거니까 결국 여기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시장의 기대도 굉장히 많은 겁니다. 지난 주말에 이제 250만 채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이 뉴스를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도 있고요. 이것이 트렌드가 돼서 구조적으로 이제 중기적이고 장기적으로 상승할 그런 종목들도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고려해서 나는 가볍게 움직이는 테마를 따라갈 건지 아니면 길게 꾸준히 중기로 가져가서 주택 정책은 뭐 당연히 이 5년 동안 계속 될 거니까 적어도 2년 정도 전에 모멘텀을 갖고 좋은 종목을 꾸준히 갖고 갈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여러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한 그런 모습이고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많이 올라 있는 종목들은 어렵지만 이제 턴어라운드 하는 그런 종목들은 길게 간다는 관점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인수위를 읽으면 5년 정부의 정책이 보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인데 역대 정부 집값 정책은 어땠냐? 뭐 답이 다 나오죠. 규제에 의존한 그런 정책들은 판판이 실패해서 이 소위 뭐 기본적으로 한번 오르면 한 30%에서 50%까지 집값을 폭등시키는 그런 정책이 되었고요. 반면에 시장에 이제 맡겼던 그런 정책들은 결국 집값 안정을 이루면서 충분한 공급과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면서 시장의 안정성이 유지됐는데요. 결국은 뭐 정책의 방향은 시장에 이제 맡기는 형태이면서 당연히 주값이 올라가면 공급도 많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해주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 면에서 인수위가 지금 3개의 태스크포스가 구성이 돼 있는데 하나는 이제 디지털 정부, 플랫폼 정부와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집값 안정과 관련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있고 또 하나는 바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태스크포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이렇게 읽어보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구나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고요. 그 중에 특히 이제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은 뭐 매번 정부들이 바뀔 때마다 계속 진행이 되는 그런 내용이나 그렇고요. 우리 주식시장 쪽에서 관심 있는 그런 정책 흐름은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을 하게 된다든가 하던 일을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소위 유턴 종목들이라 그러죠. 그런 종목들이 대시세가 나는 경향이 있으니까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제자로 가서 차트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 보시면은 차트 설명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시멘트 관련 종목들이 많이 갔던 타이밍이 2012년도에 정부의 수직 증축, 재건축 완화하면서 그때 당시 이제 여기 이 자리예요. 여기 2,000원에 있던 이 삼표가 그땐 동양 시멘트였죠. 8,000원 정도까지 한 4배 정도 올랐고요. 이 당시에도 시멘트 관련주들이 선발주로 간 게 아니라 1차 상승을 한 다음에 천천히 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당시는 소위 건축의 소위 주택 공급량을 많이 만들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시에 그 부동산 그 정책의 키워드는 수직 증축 및 재건축 완화라고 해서 서울이라든지 이런 쪽에 좀 노후화된 그런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해서 조금 고급형 아파트라든지 이런 쪽을 가는 그런 컨셉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구주 결국 고급 아파트라는 것이 뭐 물론 시멘트를 고급으로 쓸 수도 있지만 사실 별로 표도 안 나겠죠. 고급으로 한다 그러면 결국 인테리어라든지 가구 이런 쪽을 고급으로 만드는 그런 게 키워드였어요. 그래서 2011년에서 12년부터 갔던 그 당시에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결국 수혜주라는 입장에서 보면 주택의 고급화라고 하는 게 키워드였어요. 새로 하니까 좋게 만들 거고요. 고급스러운 주택을 만들겠죠. 그러다 보니 가구가 키워드에 왔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고급 주택도 저지긴 하지만은 이제는 당시에는 질이었다면 이제는
양으로 승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벽돌도 많이 써야 되고요, 시멘트도 많이 써야 되고요, 또 철근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당연히 이제 페인트도 많이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상식적으로 당시에 그 부동산 정책의 키워드는 질적인 수준. 이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의 그 포인트는 양적인 수준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 양과 연관되어 있는 건재재들이 많이 갈 것이다라는 결론이라 시멘트가 과거보다는 이번이 훨씬 더 강할 것이다라고 보고 차트 잠깐 설명드릴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2년부터 이 자리 2014년까지 많이 못 갔는데요. 당시에는 시멘트가 모멘텀이 조금 약했던 거죠. 왜냐하면 양적인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번 정책은 양적이 되기 때문에 삼표 시멘트 양적 성장과 직결된 그런 이 많은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필요한 시멘트 여기에 수혜가 크게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차트는 원형 바닥형이에요. 월봉이 이렇게 원형 바닥이 있고 정책 수혜를 받으면서 기업 실적까지도 좋아지게 된다면 저는 여기 있는 게 정고점이에요. 8,000원이거든요. 뭐 간단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돼서요. 과거에 있었던 고점이 여기 11,000원짜리에 있거든요. 길게 보면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멘트도 이제 최근에 이제 건축 그 재개발 관련 종목으로 또 엮어가지고 가고 있는데 시멘트는 이제 오늘 이제 그 올라간 뭐 건설이나 최근에 올라간 건설의 인테리어 쪽보다는 좀 안 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근데 대신 지금 뭐 많이 올라간 종목보다는 또 안 가고 있는 종목들을 뭐 시간에부터 시작해서 가끔씩 땡기는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뭐 페인트 이런 종목도 계속 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요 이제 시멘트는 이제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10년간 계속적으로 안 가다가 지금 막 올라갔어요. 그래서 그 10년 고점을 경신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생각도 좀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제 시멘트가 10년 고점도 있지만 지금 여기 차트상으로는 좀 안 나와 있을 텐데요. 과거에 이 그 시멘트주들이 잘 갔던 것은 86년, 88년도에 우리나라 올림픽하고 막 서울 그 신시가지 막 건설하고 이때 많이 갔었거든요. 그리고 그 레벨을 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제가 판단할 때는 2000년 이후 그 월드컵 이후에 그 계속 횡보장이 실제로는 한 20년 가까이 돼요. 그래서 지금 가게 된다면 그 고점을 넘기는 어렵다고 보더라도 적어도 지금 아까 말씀드린 최근 10년 박스권 고점은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과거에 우리가 소위 건설로 성장하던 시절만큼은 못 가겠죠. 하지만 적어도 정고점만 넘어가도 한 100% 수익 날 테니까요. 참고해서 많이 관심 가져보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종목 말씀드리면 1차 목표치는 6,200원, 2차 목표치는 9,000원, 손절은 4,500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